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이죠.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시간,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신세계 L&B에서는 점포 개발과 디자이너 분야에서 경력직 직원을 상시 채용 중입니다. 점포 개발 분야의 경우는 매장 배치 기획과 현장 공사 감리, 공사 및 집장비 시설 관리 등 점포 개발 및 유지 보수 경험이 있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디자이너의 경우는 브랜딩 디자인과 광고, 홍보물, 편집 및 기타 그래픽 디자인 등 디자인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2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광동제약에서는 원부자재와 설비 등 내자 구매를 담당할 구매 지원팀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내자 구매 업무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4년제 학사 이상의 엑셀과 PPT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학과 식품 직군 경력자와 SAP 프로그램 유경험자, 그리고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는 올리브영 부문의 온라인몰 웹디자인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초대졸 이상으로 디자인을 전공한 분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이커머스 디자인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 쇼핑몰과 오픈마켓 경력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루멘스에서 특허 부문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과 특허 분석, 선행 조사 등을 담당하고 LED와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 업종 경력이 과장급에서 차장급이 4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사내 특허팀 업무 경험이 있거나 영어 또는 중국어가 능통한 분, 그리고 공학 석사학위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금요일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죠. 자칭 취업이 보인다의 공식 미남 멘토 시그널 경영교육 컨설팅의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는데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취업이 보인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정말 일주일을 못 봤는데 이게 한 달을 못 본 것처럼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네. 아니 뭐 지난주에 황인성 아나운서랑 굉장히 좀 즐겁게 방송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미남끼리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조금 긴장감이 돌아서 역시 조선연 아나운서께서 호흡이 저와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휴가는 잘 갔다 오셨나요?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황인성 아나운서 일주일째 이 얘기를 하네요. 황인성 아나운서가 또 제 자리를 잘 또 대신해 주셔서 편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매주 자격증을 소개를 받고 있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자격증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엔 돈이 없어서 국내로 못 가고 해외로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저렴한 해외여행 국가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해외 여행객 숫자가 2015년에는 1,900만 명, 그리고 2016년에는 2,200만 명, 그리고 2017년도에는 2,600만 명을 넘어서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벌써 3,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저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9일 날, 7월 29일 날 하루에 나가신 분들이 11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계신데 워라벨이죠.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욜로, 이런 문화들로 인해서 삶을 즐기자, 편히 좀 쉬어보자라는 그런 트렌드로 이 나신비 트렌드죠. 그래서 점점 해외여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아무래도 평소에
좀 열심히 또 일을 하신 분들은 또 네.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테고 네. 요즘 또 한국이 너무 덥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좀 상대적으로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자격증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해외 여행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네. 아, 정확히 또 눈치가 빠르십니다. 여기서 퀴즈남이 또 퀴즈를 넘어가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예. 뭐 부담스럽지 않은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행만큼이나 많이 가시는 해외여행, 해외여행 전에 꼭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 과연 무엇일까요? 해외여행 중에 필수로 준비해야 될 것 네. 아무래도 항공편이나 현지 숙소 이런 것도 많이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네네. 또 해외여행은 당연히 환전 아니겠습니까? 아, 예, 역시- 국내 여행과 역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돈, 예, 아니 와이파이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또 뭐 해외여행 프로답게 정말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결제 수단이 참 중요합니다. 네. 현금도 있고요, 신용카드도 있는데 요즘에는 충전식 카드, 이 선불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국의 통화를 동시에 충전해서 우와. 수수료 없이 네. 활용할 수 있는 오. 제품도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액이 정말 5,090억 달러로 세계 5위의 수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외환 업무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당연히 이 외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은 외환 전문역 자격이다.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금융 자격 3종 세트죠. 네. 제가 자산관리사, 은행 FP를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은 만큼 금융권에서 중요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특화된 자격증을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국내 유일의 외환관리의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외환 전문역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자체적으로 인증받고 운영관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취득 시기 또한 참 중요한데 네. 또 3단계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10월 초에 접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시험 보시고 그리고 12월 달에 취득하는 이 3단계를 기억하셔서 네. 올해 취득하셔서 내년에 활용을 하셔라 라는 말씀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월 초면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 외환 전문역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자격증이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외환 전문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외환 전문역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외환 관련한 금융기관의 전문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외환 전문역 시험에 합격한 자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개인 금융에 관한 외환 업무는 1종 자격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종 자격 같은 경우는 기업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1, 2종, 그러니까 2종은 기업이죠. 나눠져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금융의 경우는 자격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행 텔러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은행 FP, 자산관리사가 있고요. 외환 전문역 1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금융으로 보시면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그리고 외환 전문역 2종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외환 전문역 1, 2종 자격을 취득하시면 기업금융 그리고 개인금융까지 두 가지를 모두 다 취득 가능한 네.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외환 전문역에서 1, 2종을 한 번에 취득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요게 한꺼번에 딸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딸 네,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각각 취득도 가능하죠. 그러면 좀 이왕 공부를 하는 김에 1, 2종을 좀 한 번에 따두면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네. 자, 외환 투자 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 실무자, 또 국제 금융 쪽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취득 준비를 하시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의 취준생분들 그리고 관련 업계의 실무자 그리고 기업이죠. 기업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은 취득하시면 참 좋은 자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진과 직무 전환에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자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금융권에서 자격증이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드리면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차별적 직원 역량이 곧 은행의 경쟁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며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결국 사람이 경쟁의 근간이다. S은행 은행장의 취임사 내용이고요. 예. 한번 보시면 S은행의 주요 금융자격증 시험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AFPK,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격이죠. 111명, CFP, 요거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입니다. 10명, 신용분석사가 244명, 외환전문역,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이죠. 1종이 632명, 그리고 외환전문역 2종이 309명 예. 각각 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 들어 전문 자격증 취득자만 1,306명으로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예. 특히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대표하는 중요 자격증에서 금융권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고요. 은행장께서 얘기하신 거는 우리의 교육 방식은 단순 업무 처리를 넘어서서 심도 있는 컨설팅이 가능한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라고 기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 자격증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외환 전문역 취득자가 가장 많네요. 네, 맞습니다. 직원들의 자격 취득 현황을 보시면 금융 전문가를 양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자격증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은행의 수익원이죠.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외환관리 영역이 참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행에서 외환관리 영역이 참 중요해지고 있는 내용은 또 다른 기사에서 제가 또 확인을 해봤는데 네. 간단히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SC은행 같은 경우는 전화로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외환 전문센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외환 거래를 원하는 개인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요. 아예 전화만 해서 확인 후에 환율 상담과 함께 입출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를 통해서 해외 송금, 그리고 유학생 송금, 국내 재산 반출 등까지 외환거래 관련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S은행 역시 외환 1등 은행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상품을 운영 중이다라는 기사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예, 이 정도로 좀 외환 관리가 중요해진다면 이 은행 취업을 준비하시는 준비생들뿐만 아니라 그 현직에 계신 실무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많이들 이 공부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또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은행에서도 직원들의 외환 전문역 자격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수강료 지원, 그리고 관련 도서, 구입비, 그리고 수험 자료들까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많은 외환 전문역 자격을 배출한 S은행 같은 경우는 1,779명을 와. 배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문 자격 취득으로 인해서 해당 직무죠. 영역에 대한 부분, 역량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 역량으로 말미암아서 실적들이 외환 관리 업무 실적이죠. 호조가 됐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외환 전문역을 대규모로 육성해서 외환 전문 인력을 통한 외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요.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전담 직원을 만들어가고요. 외환 스타라는 리더급 직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외환 멘토링 제도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환 전문역, 외환 업무의 중요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네.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정말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외환 업무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우대의 점수도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W은행이죠.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은행 텔러죠. 채용 공고를 하면서 우대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네. 자격증하고 이제 어학 성적인데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를 확인해드리면 외환 전문역 1, 2종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FPK 재무설계사가 들어가 있고요. 펀드 투자 상담사, 그리고 투자 자산 운용사, 은행 텔러,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산관리사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융 자격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우대사항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그리고 예전부터 자격증을 준비해 왔던 분들은 좀 더 우대가 되는 예. 그리고 혜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리 준비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예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응시 자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제한이 없으니까 저희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습니다. 1, 2종 자격 모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 취준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분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네. 기업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께서는 꼭 취득하시면 실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외환관리의 핵심 역량을 검증받고 그리고 배우는 자격이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10월에 이제 시험 접수를 진행을 해서 11월에 시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정확한 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1년에 시험이 몇 번 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연 3회 진행이 되고요. 올해는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일정을 보시면 11월 달, 11월 24일 날 시험이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12월 7일 날 합격자 발표가 보름 정도에 발표가 되고 접수 기간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험 방법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으로 네. 사지선다 객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월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표, 신분증,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계산기를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 3회고 11월이 마지막이면 그 다음 횟수는 또 언젠가요? 다음에는 이제 상반기에 1회 정도 네. 진행이 되는데 3회 정도의 그런 일정을 좀 잘 배분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분들은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하반기 꼭 취득하리라 11월에? 100% 합격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1종과 2종도 두 가지가 있고 한꺼번에 취득을 할 수도 있고 또 네. 따로따로 취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외환 전문역 자격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종과 2종을 한 번에 준비해서 두 개의 자격증, 참 좋은 자격증인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취득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1종만 취득하겠다, 아니면 2종만 취득하겠다, 선별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환 전문역 자격의 과목들을 한번 보시면 1종 같은 경우는 외환관리 실무, 이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50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집중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환 거래 실무, 요거는 관리 실무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목에 집중을 하시면 80점의 배점을 잘 맞으실 수 있다. 그리고 환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40점 이상만 맞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금융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출입 업무 그리고 국제무역 규칙과 외환 관련 여신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은 50, 30, 20으로 동일하고요. 네. 총점은 100점으로 120분씩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취준하시는 경우면 1종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실무자 같은 경우는 보통 2종을 많이 따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요 2종 자격 같은 경우는 무역 전공자라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사 그리고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시험 시간을 보니까 1종 같은 경우는 오전에 치고 네. 또 2종 같은 경우는 오후에 치니까 정말로 네. 그 하루에 다 맞습니다. 해서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좀 취득을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합격률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좀 시험 과목도 적지 않고 네네. 공부할 것도 많기 때문에 합격률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뭐 합격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점 미만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에 총점 60점 이상으로 맞으시면 되는데요. 합격률 같은 경우는 시행 기간인 한국금융연수원에서는 합격률을 25%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외환 전문역 자격 같은 경우는 1종이
이종보다 좀 수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합격률을 확인해 드리면 5년간 평균 31%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2종 같은 경우는 최근 약 29%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뭐 환급 과정의 합격률이 한 75%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2종보다는 수월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환급 과정의 인강 합격률이 높다. 이거는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1종 시험을 많이 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외환 전문역 자격증 자체가 실무자들이 많이 따는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금융권의 실무자들 86%가 취득하는 자격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강 합격률 환급 과정 같은 경우는 자체 교육기관의 환급 과정인데요. 2종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거의 80% 이상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저의 멘티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 친구가 이제 입행을 한 다음에 개인 금융으로 이제 창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네. 나중에 1년 후에 기업팀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외환 전문역 자격을 취득하라고 해서 취득을 했는데 이 실무로 직무 전환을 하니까 외환 전문역 자격이 굉장히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실무에 참 도움이 되는 자격이 외환 전문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좀 실무자들도 많이 도전하는 시험이 외환 전문역 자격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이 실무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만큼 상당히 좀 압박이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수험생들이 재수생이나 그렇죠? 네, 뭐 맞습니다. 이제 현역 대학생들과 경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좀 아무래도 그러면 이런 준비하는 분들께 대표님께서 좀 공부하는 팁, 합격 팁 같은 걸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공부 방법을 뭐 연구해서 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인의 경험 그리고 전공과 지식에 따라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외환 전문역 같은 경우는 뭐 하루 3시간이죠. 3시간 기준으로 1, 2개월 정도 집중해서 투자하시면 인강과 독학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 동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 과목별로 도서와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난이도 조절이 있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한 80점이죠. 80점 정도가 나올 수 있게끔 꾸준히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총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면 제가 이제 많은 멘티들의 공부 시간을 취합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150시간 정도 이상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월까지 150시간이면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이네요. 네, 좀 맞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할 양도 많이 있는 만큼 투자할 시간도 좀 많아 보이고 집중력도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데 여기에도 그 취득 케이스 중에 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 멘티 중에서 아주 너무 이게 시험에 대한 그 긴장감을 너무 풀어드리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힘을 드리는 내용이라서 갖고 와봤습니다. 단 열흘 만에 취득한 우리 멘티가 있어서 그 사례를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요 멘티가 직접 작성한 답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간이 열흘이었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는 제가 가장 준비 기간이 짧았습니다. 정말 의자에 앉아서 순 공부 시간 10시간을 기록하며 매일 인강을 들으며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고 바로바로 문제집을 풀면서 실전의 감을 익혔습니다. 정말 개념이 너무 방대해서 외우면 잊어버리고를 반복했었는데 화장실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 개념 문제집 책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T사의 정규이론 플러스 문제풀이반에 등록해서 인강을 통해 수업 진행 그리고 문제집을 2권 풀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멘티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뭐 해당 멘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열흘밖에 공부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고의 몰입도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니, 전공자도 아닌데 이게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고 될까요? 근데 많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 10시간 이상을 투자하시면 기간을 짧게 해서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일 투자 시간이 좀 적다라고 하시면 기간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해당 멘티처럼 하루에 투자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면 효율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라고 확인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흘을 아니까요. 그래도 한 석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화이팅 하시면 얼마든지 좀 취득하실 수 있다는 점 네.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그 강신호 대표님이 이제 여기에 소개해 주시는 그 자격증들 좀 들어보면 대부분이 금융권 관련 자격증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을 또 여기서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고객의 니즈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권에서도 이 해당 서비스와 해당 산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역이 계속해서 수준이 높아지고 확대되고 증가됨에 따라서 자격증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해당 역량 그리고 지식과 기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 자격증을 통해서 역량을 배우고요. 학습하고 검증받는 이런 시스템이 참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해외에 이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면은 네. 이 수수료가 은근히 좀 걱정되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현금 비율이 참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금융권의 외환 관련된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격증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조세현 아나운서께서는 해외를 가시면 카드를 많이 쓰시나요? 현금을 많이 쓰시나요? 저는 현금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번에 제가 잠깐 휴가에 갔을 때는 당장 좀 급해서 카드도 한번 써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일주일 전에 결제를 했던 게 오늘 문자로 날아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수수료가 많이 붙었는지 막 네. 이렇게 따져보니까 역시나 현금이 좀 낫더라. 맞습니다. 현금이 네,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엔겔 지수가 높으셔서 또 많이 또 이제 맛집을 다니셨을 것 어떻게 같은데. 하셨어요? 네, 제가 또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은행 같은 경우는 10개국 통화를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네, 있도록 네. 선불 카드로 충전해주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계속 저희가 자격증을 소개를 받고 있는데요. 금융권 자격증 특히나 참 종류도 많고요. 또 저는 워낙 그 전공 관련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렵게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께 그 다양한 금융권 자격증 중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취득을 해두면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해진다. 네. 추천을 좀 하겠다. 이런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기사인데 네. 오늘 외환 전문역 자격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이 자격증만 30개가 넘는 자격을 오. 취득하신 합격자분이시고요. 금융권 자격증만. 맞습니다. 와. 그 관련 자격증이죠. 네. 그리고 제가 가르친 멘티 중에서 최고로 많이 딴 그 학생이 18개 와. 딴 자격 그 숫자가 제일 많았는데 네. 정말 최고의 숫자라고 저는 이제 뭐 확인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딴 자격증 중에서 제일 핵심 자격증 3개, 이 3개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네. 3개가 바로 매경 테스트.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자격증입니다. 네. 그리고 AFPK, 이것도 같이 함께 소개해드렸죠. 예. 그리고 외환 전문역 1종, 요 3가지를 아. 추천을 해주셨고요. 여기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30개 넘는 자격증을 딴 합격자가, 네. 금융권 합격자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금융권의 다수 자격증을 취득한 합격자가 소개해준 만큼 금융권 자격증에서 핵심 자격이 외환 전문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환 전문역 따두시면 금융권 취업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많이들 그 10월에 접수해서 11월에 시험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